옛 추억의 기억이 조금씩 잊히기 전 하나라도 기억의 조각이 남아있을 때 그때 이야기들을 기록하려 합니다. 지난 시절 가장 소중했던 기억은 아무래도 음악과 함께한 시간들이었죠. 그중 한밤중 고요한 시간에 라디오를 틀어 노래를 듣던 추억이 가장 선명하게 나곤 합니다. 마이크 앞에서 수많은 밤을 청춘들과 함께 나눴던 사람. 그 시절 라디오를 켜면 언제나 들을 수 있었던 따뜻한 목소리들. 지금은 추억의 팝송, 추억의 가요, 7080 노래들이라 불리지만 당시엔 처음 듣는 아름다운 신곡들이었죠. 요즘도 가끔 옛날 노래들을 뒤적이다 보면 그 시절에 들었던 노래들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눈이 큰 아이, 보고픈 내 친구. 이름만 들어도 그 시절의 향기가 스르르 마음에 번져오는데요. 그 곡들을 따라가다 보니 익숙한 이름이 작사가로 보입니다. 바로 이종환 선생님.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이종환 DJ가 작사도 하셨구나 하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노래들의 작곡자가 대부분 미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고 지금도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곡들인데 작곡가는 없다고 하니 어딘가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노래들을 가만히 떠올려보니 바로 알 수 있었죠. 그 시절에는 번안곡이 많았다는 것. 외국 노래에 예쁜 우리말 가사를 붙여서 부르던 때였으니까요. 아, 그래. 외국 노래들을 번안한 곡들이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저작권협회에는 작곡가 미상으로 되어 등록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당연히 번안곡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는데 또한 그 곡들의 원곡자들은 지금도 현존하시고 퍼블릭 도메인이 아닌 곡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눈이 내리네는 원곡이 프랑스 샹송이었습니다. 통블라 네주라는 곡으로 살바토르 아다모라는 가수가 불렀죠. 영가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민요였습니다. 이름도 참 예쁘죠. 포카레 카레 아나라는 노래입니다. 민요 같은 경우는 공공저작물에 해당돼요. 굳이 작곡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새로 편곡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번안곡들이 작곡가 미상으로 등록되었을까?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엔 흔히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외국의 곡을 따서 가사를 자기 나라 말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 통용되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저작권이라는 것에 지금처럼 예민하지 않던 시절이었고요. 요즘은 노래를 카피하거나 편곡할 때 등록과 동시에 이 곡이 순수 창작인지 아니면 표절인지 AI가 빠르게 분석하고 그것은 전 세계 어디서라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라디오가 없었다면 일반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노래는 들어볼 수도 없었고 음반을 구해 듣는다 해도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 그냥 노래가 좋다가 다였지만 그 궁금증을 풀어준 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종환 디스크재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번안 가요들의 작사가에 이종환 DJ의 이름이 많은 이유인 듯합니다. 찾아보니 정말 많았습니다. 그중 이전 영상의 첫 번째 도입 부분에 올렸던 남궁옥부님의 보고픈 내 친구. 이 노래는 원곡이 미국 컨트리송 디어 존 레터라는 곡입니다. 1953년에 발표된 전쟁 시절의 슬픈 이별 편지 같은 노래였죠. 가사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군대 간 애인에게 쓴 편지 내용이 나 오늘 결혼했어. 그리고 내 남편은 너의 동생이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원곡은 말 그대로 배신의 편지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연인에게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한 장의 편지. 그런데 이종환 DJ는 이 곡을 번안하실 때 아마도 한국의 수많은 청년들을 생각하셨나 봅니다. 청춘의 시간 중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군에 가야 했던 당시 청년들이 그런 내용의 노래를 들으면 참 암담했을 겁니다. 그래서였는지 이종환 DJ는 다르게 바꾸셨습니다. 같은 멜로디, 같은 구성인데도 완전히 다른 감정의 곡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 버전 보고픈 내 친구는 남궁옥부 씨의 노래와 함께 이종환 선생님의 나레이션이 더해지며 기다림과 믿음,
그리고 애틋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노래는 단순한 번안곡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 받은 한 통의 편지를 그리움으로 그리고 따뜻한 기다림으로 바꿔낸 노랫말이었습니다. 보고픈 내 친구는 미국 원곡처럼 이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향에 남은 옥분이라는 소녀가 조심스럽게 꺼내는 마음. 사랑한다고는 말하지 못했지만 편지의 한 줄 한 줄에 그 마음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3년을 기다릴 테니 용감한 국군이 되어 오소서. 그 시절 군대 간 청년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누군가 날 이렇게 기다려주진 않을까?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종원 선생님은 이 편지를 당시 한국인의 정서 그리고 그 시대 청춘의 아련한 사랑을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지금도 그때 그 시절 풋풋했던 그 사랑을 다시 떠오르게 만듭니다. 나는 너를 기다릴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생각해보면 그는 정말 음악을 사랑했던 분이셨고 단지 라디오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곡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닿을지를 고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음악을 소개해주던 DJ의 감성과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 목소리는 음악과 함께 청춘의 한 장면을 만들어 주었죠. 그 시절에는 군대에서, 자취방에서, 어느 낡은 기차역에서 그 노래들을 들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가슴 깊이 간직한 목소리, 그리고 노래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라디오를 듣던 청춘들에게 기다릴게 라는 말은 단순한 가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때로는 위로였고 어떤 이들에게는 살아갈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작곡가의 자리가 미상이라는 것이 지금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시절엔 이름보다 멜로디가 먼저였고 창작보다 공감이 먼저였으며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였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짝 비껴간 이야기지만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발라드 앨범에도 꼭 생뚱맞은 건전가요가 마지막 곡으로 수록되어 있었던 지금 생각해도 재미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 그 시절의 노래들과 함께 그 노래들 속에 숨어있던 그리움들도 다시 꺼내어 가만히 들어봅니다. 좋은 밤 되세요.